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저마다의 사랑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남녀의 사랑입니다. 참 어렵죠. 사랑인 줄 알았던 것이 집착이거나 욕망뿐이었던 것을 깨달은 분도 계실 것이고, 행복한 사랑을 하지만 뒤편에는 쓴 상처와 이야기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와 타인이 만나 마냥 옳은 결정을 내리고 행복하게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만족스럽기만 한 관계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단어가 분명 있었을 테니까요. 기혼자들은 말합니다. 농담식으로 결혼, 이 사람이다 싶을 때 그때를 가장 조심하라고도 하죠. 반면에 가정이 주는 행복은 삶에서의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과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해보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공존하죠. 사랑도 처음의 시작은 이 사람이 어떤지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이 어린 마음과 새롭고 신선한 느낌에 자신의 객관화가 된 감정보다 더 고조되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할 만큼 말이죠.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연애 경험이 많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신선함은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무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생존을 이끌어 나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안락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유하고 현명하게 감싸려는 본능이 있죠. 그 둘의 만남은 결코 드라마틱한 장밋빛으로만 물들여지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배척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오해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내면의 본능 아주 깊은 곳에서 발현되어 사회적 필터링이 거쳐지지만 그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떤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희생, 배려, 편안함 등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그때 우리는 얼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상대를 위한 행동만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또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앞서 말했던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이라고 느낄 만한 감정이 들 때까지 그 힘든 과정을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열렬히 정진하는 커플들이 과연 정말 많을까요?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마음 아파하고 주변 사람들의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애로사항들을 부딪히다 보면 애꿎은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몇 번이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혼자 생각의 골이 깊어지다 보면 사랑은 자연스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으로 옮겨가는 본능 때문에 그 골은 더욱더 깊어지죠. 사랑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내가 그 사람의 기준을 흔들고 있는지는 아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나 오로지 결정은 본인이 하죠. 이것을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상대에게도 적용시켜야 마땅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러운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잣대로만 맞추려고 했고 오로지 나의 고집이었구나. 그 사람도 나의 방식이 나의 고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 결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듯이 사람도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물과 기름처럼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상대가 물과 기름인지 모르는 것은 외모나 경제력, 특징이 있는 성격 등 기준이 되는 가치관보다 다른 것에 더 큰 호감도를 느끼고 있고 가려져서 못 느끼는 것이죠.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대화할 때 막히는 부분이 없는지, 유독 많은 신경을 써서 대화해야 하는 느낌이 강하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이 잘 맞아야 한다는 소리죠. 셋,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체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람을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깊이 숨어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언제 어디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는 관계의 노력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30대, 40대가 넘어가면 더욱 그렇죠. 불타는 사랑의 최고점을 찍는 20대에는 단련되지 않은 야릇한 감정에 매혹되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사랑하면서 감정만 앞선 서툰 약속을 합니다.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사랑이라는 것도 수많은 타인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차지한 사람이 얻는 마음의 훈장과도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 막연한 생각이 지배적이게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드리는 노력과 정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둘이 만나 같은 것을 바라보자고 약속하는 행위는 가히 예술적이고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서로 다르게 태어났는데 꾸역꾸역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 말입니다. 사랑이 아닌 경우에는 머리는 그러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은 그러기 싫어하죠. 삶의 정답을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과 서사가 존재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고집스러운 의견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상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멀리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며 먼저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꿰뚫어 보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배적인 포지션보다 희생과 배려의 포지션을 취하면서 대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서야 타인에 대해 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쉽고 편한 것은 자신의 감정만을 따르는 것이기에 대부분이 자신을 알아가고 통찰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의 나니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묻고 답하며 공부를 해야 세상과 사람들을 더 많이 보고 깨닫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